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통수학 1의 세 번째 소단원이죠. 네, 인수분해라는 단원 전반적인 내용을 쌤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통수학 FM 비법 노트 보시면 6페이지에 실전 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단원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서부터 그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네 가지를 하나씩 해보고 나서 기본적으로 곱셈 공식의 반대로 가는 인수분해 공식들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공통부분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해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공통부분을 치환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자, 괄호가 여러 개 곱해져 있는 그런 식은 적당히 두 개씩 짝을 지어서 전개한 다음에 공통부분이 생기게끔 식을 그렇게 전개하면서 조작을 하고 이때 생기는 공통부분을 다시 한번 치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공식들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특별한 어떤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부분을 치환한다는 것 자체가 해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문제가 그렇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직접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RPM의 몇 페이지? 35페이지에 229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다항식 x-1 곱하기 x-3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플러스 24. 이 녀석이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꼴로 인수분해가 될 때 유리수 a하고 b하고 c에 대해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괄호가 1차식으로 4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를 적당히 2개씩 묶어서 반복되는 식이 보이게끔 식을 일단 정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령은 뭐냐 하면 2개씩 묶어서 정리했을 때 2차 항과 1차 항이 같도록 그렇게 묶어주던가 두 묶음에서 혹은 2차 항과 상수항이 같아지도록 묶어주는 이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선택돼야 되겠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묶어볼 거냐? 자, 요 녀석과 요 녀석 이렇게 하나 건너끔씩 두 개를 묶었더니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까지가 생기고요. 또 이렇게 두 개 묶어줬더니 얘도 전개했을 때 x제곱 더하기 x가 생기면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두 가지 케이스 중에 2차 항과 1차 항이 같아서 두 묶음에서 치환할 게 보이게끔 만들어낼 수가 있겠네요. 또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개씩 묶었을 때 2차 항과 상수항이 같게끔 묶어내는 방법도 있더라.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작년에 서초 지역에 있는 여러 고등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두 가지 방법 모두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묶어서 1번, 그 다음 이렇게 묶어서 2번. 자, 먼저 1번 묶음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 먼저 해보면 x제곱 더하기 x-2가 되고요. 2번 묶음에 대해서 전개해보면 x제곱 더하기 x-12가 되고 더하기 얼마? 2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의 계획대로 2차식하고 1차식, 2차 항과 1차 항, 또 2차 항과 1차 항이 서로 두 개의 묶음에서 같아졌어요. 이렇게 반복되는 x제곱 더하기 x를 우리는 새로운 문자 t로 치환을 해볼 거예요. 자, 치환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길게 복잡한 식으로 이 구조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치환을 해서 간단한 식으로 변형하면 이 식의 구조가 기본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쉽게 보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집어넣어보면 얘는 t-2 주어진 저 위에 식은 준식은 t-2, t- 얼마? 12, 그 다음에 더하기 2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이 녀석 다시 한번 t에 관한 2차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시면 t제곱 마이너스 몇 t? 14t 더하기 얼마? 24니까 48이 되겠나? 그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얘는 6, 8, 48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인수분해가 t-6, t-8로 일단 t로 치환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고 우리가 t라는 문자는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는 치환하기 전 상태였던 x제곱 더하기 x로 도로 바꿔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t 자리에다가 원래 있던 식 x제곱 더하기 x-6으로 또 여기도 x제곱 더하기 x-8로 바꿔봤어. 그랬더니 앞에 있는 2차식은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인수분해 공식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네.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x-2 다시 x제곱 더하기 x-8 이렇게 인수분해가 마무리돼서 문제에서 제공한 식의 꼴과 같은 꼴로 결론을 맺을 수 있더라. 자, 그러면 a가 얼마고? 3이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해도 되고 바꿔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3이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이유는 뭐냐? 어차피 우리는 A, B 각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와 C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합이라는 것은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을 그대로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답이 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꿀팁의 내용이다. 괄호가 여러 개 나와 있는 그런 1차식들이 괄호로 묶여서 한 4개 정도가 곱해져 있는 이런 꼴의 다항식을 인수분해해라 라고 하면 적당히 둘씩 묶어서 일단 전개한 후에 그 두 묶음으로부터 같은 식의 구조를 찾아내는 거 이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 페이지 공통수학 1의 FM 6페이지 실전 팁 1번에다가 옆에다가 예제 문제라고 하면서 229번 문제, RPM 35페이지에 229번 문제를 연결해 놓으시던가 아니면 왼쪽 옆에다가 간단하게 문제만 적고 풀이 과정을 써 놓으시던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x d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뭐라고 돼 있어요? b 꼴의 다항식이다. 이 식의 어떤 특징은 뭐냐? 4차식인데 3차 항과 1차 항이 들어있지 않은 4차식이죠. 우리가 4차식의 인수분해 중에 이렇게 3차 항과 1차 항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꼴은 식의 구조가 x제곱을 치환했을 때 t라고 x의 4제곱은 다시 x제곱의 제곱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되죠. 그럼 얘는 t제곱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바로 이 부분에서 제곱을 다시 또 제곱하는 식의 일부분이 얻어지는데 여기에서 이름을 따오게 됩니다. 다시 복자를 써서 제곱 2차의 또 다른 제곱이다. 그래서 복 2차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복 2차식의 인수분해라고 해요. 그럼 이런 복 2차식의 인수분해는 일단 두 가지 단계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스타일 1은 방금 했던 대로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x4제곱을 t제곱으로 치환하면서 주어진 식을 그대로 t의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b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얘는 단순한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들로 쉽게 인수분해가 가능할 경우는 그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기서 인수분해 공식 적용하는 거죠. 해서 인수분해가 마무리되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보여요. 이게 보통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는요. 이 A하고 B가 유리식 또는 정수 단위였을 때 그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쉽게 보이지가 않죠. 그럴 경우에 바로 스텝 2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스텝 2는 어떻게 하느냐? 이 녀석을 치환하지 않고 다시 처음 상태에서 시작을 다시 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x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라는 녀석의 이 꼴을 보고서 얘를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인수분해,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쉽게 안 되는 경우를 얘기했어요. 이건 치환해서 인수분해 쉽게 되는 경우를 마무리하시면 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이 식을 조작하고 변형해서
완전 제곱식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조작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조작하는 게 좋냐? 뒤에 있는 요 b 있죠, 상수. 자, 상수 b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편리할 때가 많아요. 꼭 무조건 b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요. b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계산상의 편리함이 더 많다. 자, 그럼 b를 기준으로 이 녀석이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이런 제곱항을 가운데 있는 ax 제곱항 부분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ax 제곱항을 조작한다. 필요하다면 여기다 뭔가를 더 더해주고 빼줄 수도 있고 아니라면 얘를 이 a라는 개수를 분리시켜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조작해서 그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느냐? 어떤 앞쪽 부분이 이거를 조작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x 4제곱에 얼마가 필요해요? 여기 b가 나오려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b가 됐던 거죠. 우리 뭐 편의상 여기에 b 제곱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뭐 b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a에는 누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절반의 제곱인 거니까 2 루트 b 꼴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절반은 루트 b고 제곱하면 b가 되는 거니까. 알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적당한 ax제곱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x제곱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꼴 이 녀석의 제곱 마이너스 다시 내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여기다가 보세요. 얘를 조작을 해서 ax제곱만으로는 얘가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이 되지 않아서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서 별 x제곱을 더해주고 도로 별 x제곱을 뺐어. 그랬더니 앞에 있는 이 동그라미로 4개의 항이 어떤 구조가 됐다? x제곱 더하기 세모의 제곱꼴이 됐다는 얘기야. 그럼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이것도 완전 제곱식 꼴이 되면서 조작을 했으니까 얘는 루트 별이죠, 루트 별. 그죠? 그럼 여기서 더 쉽게 하려고 별 제곱 x제곱. 자, 별 제곱 x제곱을 더해주고 빼줬다라고 하면 여기선 누구를 빼주면 돼? 별 x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죠. 자, 원래 있던 식 다시 한번 봅시다. 원래 있던 식이 x제곱 4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였는데 b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이 세 개의 항이 무슨 꼴이 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완전 제곱식 꼴이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누구를 조작한다고요? 이 2차 항이었던 ax 제곱항을 여기를 변형을 시키고 조작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완전 제곱식 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식이 혹은 분리시킬 수 있는 식이 뭐냐? 별 제곱 x제곱만큼이 추가로 필요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라? 별 제곱 x제곱만큼 빼줘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4개의 묶음은 하나의 2차 식의 완전 제곱식꼴로 식이 구조가 바뀌었을 거고요. 뒤쪽은 별 x 전체 제곱이 되면서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 녀석은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x제곱 더하기 세모 더하기 별 x x제곱 더하기 세모 마이너스 별 x 합차 공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거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뒤에 거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완성되겠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와 문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얘기를 가지고 어떤 공식화시켜서 설명을 하고 그걸 이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처음 배운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자꾸 문자를 많이 두고서 뭔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러지 말고 직접 한 문제를 보는 것만 못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RPM 35페이지에 말이죠. RPM 35페이지. 일단 대표 문제 233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럼 그 녀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얘는 스텝 1으로 충분히 가능한 녀석이죠. 첫 번째 접근법.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얘는 그거에서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가 되고요. 주어진 식이. 뭔가를 조작할 필요 없이 얘는 첫 번째 스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여기서 쉽게 보여요. t-1, t-4. 그럼 t는 치환하기 전 상태로 다시 되돌려줘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인수분해 추가로 한 번씩 더 들어갈 수 있죠. 합차 공식으로 분리가 돼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되고 났더니 거기 나와 있는 a, b, c, d가 뭔지 알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시켜놓고 a, b, c, d의 대소를 줬어요. 그럼 한번 불러보자. 얘는 그 녀석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x 플러스 a니까 그대로 여기 1이라는 애가 하나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하나는 얘가 a, b, c, d 중에 하나니까 뭐가 되고 2가 되고 하나는 a, b, c, d 중에 하나는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면 자, 그 밑에다가 제일 큰 것부터 차례했으면 d가 2란 얘기고요. c가 1이란 얘기고요. b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요. a는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까요? a, d 마이너스 bc를 계산하면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스텝 2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거기 있나 봤더니 236번 한번 해볼게요. 236번. 얘는 x의 4제곱 마이너스 6에 자 y제곱 먼저 쓰고 x제곱 더하기 y의 4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내가 x제곱을 얘를 치환한다고 해서 인수분해가 쉽게 되는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럼 이 녀석을 적당하게 필요한 만큼 뭔가를 더해주고 빼서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강제로 만들던가 이 세 개 항에다가 뭔가를 더 더하고 빼서 아니면 이 녀석이 분리가 가능하다면 분리해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얘는 고맙게도 분리해서 쉽게 보이네요. 어떻게? 누구를 기준으로 보라고 해서 뒤에 있는 상수항 x가 아닌 녀석은 얘는 상수항이다라고 취급을 할 수 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이 y 4제곱이라면 완전 제곱식을 위해서 x제곱의 개수가 얼마였기만 하면 됐어요? 마이너스 2y제곱이었기만 하면 절반은 마이너스 y제곱이었고 제곱하면 y 4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를 조작을 할 때 나한테 필요한 녀석 이거를 기준으로 앞에 뭐가 있었어야지 완전 제곱식이 되냐 x 4제곱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2에 y제곱 x제곱만 있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두 개로 분리했을 때 마이너스 4y제곱 x제곱으로 이렇게 두 개의 항으로 얘를 조작해서 분리하라는 얘기야. 자, 이때 선생님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x 4제곱과 마이너스 2y제곱 x제곱과 y의 4제곱까지 이렇게 세 개의 항은 완전 제곱식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요 분리된 마이너스 4y제곱 x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의 xy 전체의 제곱이다. 따라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로 식이 우리의 목표대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 합차 공식을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자, 앞쪽에 있는 동그라미 더하기 뒤에 있는 2xy 세모 또 동그라미 마이너스 세모인데 그거 이제 우리가 예쁘게 써주면 동그라미 더하기 2xy 마이너스 y제곱 써주시고 다시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정수 범위에서 쉽게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문제 이런 걸로 인수분해 됐을 때 유리수 a하고 b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얼마냐? 그럼 우리가 a는 뭐 또는 뭐가 되고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b는 1 또는 마이너스 1인 거죠. 맞습니까? b는 그냥 1인 거죠. 자, a는 뭐 또는 뭐가 되고요? 2 또는 얼마? 마이너스 2. b는 그 구조를 봤더니 문제 구조하고 비교해보면 1이다. 그럼 상관없이
제곱해서 더한 거는 어차피 하나의 값으로 귀결되겠다. 어떻게 해요? 2 제곱하면 4, 1 제곱하면 1. 4 플러스 1이니까 그 값은 얼마로? 5가 되면서 답이 완성된다. 이해했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235번도 볼까요? 235번. 자, 이런 문제도 당혹스러울 수 있어요. A의 4제곱 더하기 4를 인수분해하래. 선생님 이게 어떻게 더 인수분해돼요?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러실 수 있지만 얘를 어떻게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A의 4제곱 더하기 0 곱하기 A의 제곱 더하기 4꼴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배웠던 보기차식의 구조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기준으로. 그지? 얼마 더해주고 여기다 얼마를 빼주면 제곱 빼기 제곱꼴이 만들어질까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여기에는요 4가 있었어야 되죠. 4a 제곱. 이게 절반의 제곱이 되면 되죠. 그지? 그럼 마이너스 4이잖아. 얘야 마이너스 4를 만들면 플러스 4a 제곱이 필요하잖니. 그러면 제곱 더하기 제곱꼴이 나오니까 합차 공식을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쪽은 뭐가 되게 만들어주고 플러스가, 뒤쪽은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제곱 빼기 제곱을 쓸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작합니다. 어떻게? 플러스 4a 제곱과 마이너스 4a 제곱을 여기다가 더해주고 빼줄 거예요. 그럼 같은 식이죠. 자, 이랬을 때 a 대제곱과 플러스 a 대제곱과 4까지 거기가 완전 제곱식 뭘로 바뀌죠? a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고 이 마이너스 4a 제곱은 다시 묶어서 2a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얘는 다시 자 동그라미와 세모로 본다면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죠.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 마무리하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2와 a 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끝나죠. 근데 그 문제에서는 인수인 것을 찾아라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인수인 거 누구예요? 5번이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차식에 관련된 내용 쌤이랑 다 해봤어요. 자, 이제는 다시 여러분 공통수학 FM 6페이지 3번 주제로 갈게요. 실전 팁.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된 복잡한 다항식을 인수분해해라 라고 했을 때 거기 뭐라고 돼 있냐. 그 여러 개의 문자들 중에 차수가 제일 낮은 문자에 대해서 일단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고 인수분해가 보이면 이제 그 적당히 묶어서 인수분해해라 라는 거고요. 근데 차수가 전부 다 어떤 문자든지 동일한 차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 문자나 한 문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만약에 문자 A, B, C가 포함된 어떤 복잡한 다항식이 있었다. 그 중에 C만 예를 들어서 1차고 나머지는 다 2차다라고 하면 누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편하고요? 나 차수가 낮은 C를 기준으로 내림 차순을 정리하는 게 편하고요. 그렇지 않고 A, B, C가 모두 2차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문자나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을 정리하고 공통인수 보이면 묶어내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진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정리된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요령을 같이 한번 읽어본 거고요. 그런 문제를 하나 적용해 봅시다. 자, 어떤 문제 있나 봤더니 여러분 RPM의 241번이요. 대표 문제죠. 자, 이런 문제가 A, B, C가 골고루 섞여 있는 복잡한 다항식이죠. 자, 얘를 지금부터 인수분해 할 건데 일단 식을 그대로 써볼게요.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뭐가 되고요? 제곱이 되고요. 더하기 B 곱하기 뭐가 되죠? C 플러스 A의 제곱이고 다시 더하기 C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ABC라는 이런 2차식이다. 자, 그럼 이 주어진 2차식을 인수분해 할 때 지금 둘씩 묶여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깝게 보이지만 다 전개해놓고 다시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가야 돼요. 많이 아깝죠? 그래요. 선생님도 많이 아깝네요. 자, 그럼 전개해보면 A의 B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제곱 다시 B의 C제곱 더하기 2CA 더하기 A의 제곱 다시 C의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4ABC다. 자, 지금부터 이 녀석을 한 문자 선생님이 A가 날 것 같아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B가 좋거나 C가 좋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면 됩니다. 먼저 A 제곱항이 어디 있나 봤더니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A 제곱항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B 플러스 C의 A 제곱이 되고요. 나머지 A에 이제 1차항들이 들어있는 곳을 봤더니 여기에 1차항, 그 다음에 여기에 A 1차항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A 1차항이 들어있어요. 자, 얘네들을 한번 묶어봅시다. 묶었더니 얘는 통째로 다 써야 되고요. 그죠? 그러면 걔는 B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제곱을 통째로 다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A의 1차항 여기도 있네요. 자,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 만나서 뭐가 돼요? 플러스 2BC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왔네. 그 다음에 다시 요 놈하고 요 놈 만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2BC가 또 들어와요. 플러스 2BC가 또 들어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녀석 만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BC가 생겨요. 마이너스 4BC. 그리고 뒤에 A를 묶어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A가 들어있지 않은 항들만 골라서 씁시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BC 제곱이 하나 있고요. A가 들어있지 않은 게 여기서는 B 제곱 C가 들어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BC로 묶었더니 B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이제 얘와 얘는 없어져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어진 식은 B 플러스 C로 묶을 수가 있어. 왜 그러냐면 요 가운데 있는 녀석도 결국은 누구의 제곱이니까 B 더하기 C의 제곱만 살아남았으니까. 자, 그럼 앞에 첫 번째 A의 2차항은 A 제곱만. 그 다음에 A의 1차항은 B 플러스 C가 앞으로 하나 나갔으니까 다시 B 플러스 C가 하나 남아서 A가 되고. 자, 상수항 쪽에서 B 플러스 C 나가고 났더니 BC가 남게 되죠. 자, 이제 마무리. 얘는 AA와 BC로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인수분해해서 대각선을 곱해서 하면 B 플러스 C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마무리 어떻게? B 플러스 C의 A 플러스 B, A 플러스 C로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가 바로 여러 문자를 포함하고 있는 복잡한 다항식의 인수분해인데 지금은 A, B, C 세 문자에 관한 차수가 동일한 차수였기 때문에 아무 문자나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인수를 뽑아내고 알고 있는 기본 인수분해 공식이 보이게끔 점점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복잡한 인수분해의 꿀팁 1번, 2번, 3번 세 가지 내용이 벌써 완성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 4번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를 2개 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 인수분해 단원에 들어오기 직전에 앞단원이 뭐였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바로 나머지 정리, 인수정리 중에서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 이 부분을 지금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3차 이상의 다항식, 꼭 3차 이상에만 쓰는 건 아니에요. 2차식에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3차 이상의 식을 고차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써먹는 핵심이 바로 뭐다? 인수정리다. 그래서 그 4번에다 빨간색으로 별표 2개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거 파란색이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별표 2개. 자, 제목은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뭘 이용한다? 인수정리. 자, 누구를 이용하여? 피처링. 인수정리. 아하,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구나.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인수정리가 뭔지 복습할 필요가 있겠다. 자, 복습 리뷰. 다항식 fx가 f 알파 이퀄 0을 만족시키면 이 얘기는 뭐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는 나머지가 0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fx는 나머지가 없는 상태에서 1차식 x-알파를 인수로 가지면서 또 다른 어떤 다항식 qxy 곱으로 끝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다항식 fx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다항식의 곱에 의해서 fx를 만드니까 결국 이 녀석 x-알파는 fx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식, 그걸 뭐라고 해? 다항식의 인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곱해서 fx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식인수.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다항식이 특별한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애를 찾았다라는 얘기는 1차식 누구를 인수로 가졌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다. x-알파를 인수로 가졌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써먹게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x-알파를 인수로 가졌기 때문에 또 f알파가 0이기 때문에 1차식 x-알파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서 몫은 qx고 나머지가 0이니까 바로 뭘로 연결하면 인수분해가 끝난다? 조립제법으로 연결할 수 있겠다. 아하, 여기까지가 뭐였다고요? 인수 정리의 리뷰. 그죠? 말로 좀 더 써줘야 되나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 이거이므로 fx는 1차식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게 인수 정리였다고요. 인수 정리. 복습했어요. 인수 정리를 복습했어요. 무슨 정리? 인수 정리. 그럼 이걸 고차식의 인수 분해할 때 이제 적용하는 거를 선생님이 스텝별로 한번 나눠봤는데, 어떤 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예제를 가지고 만들까? 고차식의 인수 분해. 자, 이런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RPM의 244번 대표 문제고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나와요.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봐라라고 했어. 자, 3차 이상의 다항식 고차식이죠. 인수분해 하는데 거기 선생님이 실전 팁에 정리해놨을 때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이 f 알파는 0을 만족시키는 상수 알파 값을 먼저 찾아야 된다라고 돼 있어. 이때 알파를 찾는 요령을 거기다 박스로 쳐놨고요. 그다음에 알파를 찾았으면은 조립제법을 바로 1차식 x-알파로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에 x-알파가 0이 되는 우리가 방금 찾았던 알파로 조립제법을 하면 목과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이미 나눠 떨어지는 거예요. 목만 구하면 인수분해 한 단계가 완성되는 거고요. 이렇게 구한 몫이 또 다른 어떤 값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하면 인수분해를 조립제법을 반복하면서 더 진행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다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1단계가 뭐라고요? 스텝 1. 이런 고차식 인수분해 나왔을 때 스텝 1, 주어진 다항식을 먼저 fx로 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fx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라고 놓을 수 있다는 얘기. 여기까지가 1단계. 두 번째, 스텝 2. 저렇게 fx라고 둔 상태에서 f알파가 0이 되는 알파를 찾는다. 이게 2단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럼 지금 갑작스럽게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인가요? 맞아요. 뭘 집어넣어보라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알파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애들은 뭐가 편한데요? 그래서 그걸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알파를 찾는 요령이에요. 알파 찾는 요령. 어떤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 알파를 구하기 쉽냐? 알파가 될 수 있는 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값을 다 생각할 건데, 자,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 분해.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들 분해. 뭐요? 이것도 약수들 하지 말고 약수라고 하면 여러 개가 다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수항의 약수. 라고 놓고 그 녀석에 플러스 붙인 애 마이너스 붙여준 애가 다 알파가 될 수가 있더라. 가능성이. 그럼 그런 애들 중에서 우리가 쉬운 애부터 알파에다가 f에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알파를 찾는 요령이고요. 알파가 무조건 알파라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집어넣어도 f를 0으로 만들지 않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집어넣어봐야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라면 알파가 될 수 있는 애는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죠? 2죠. 2의 약수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는 2의 약수라고 쓸게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 마이너스 2죠. 그럼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 2의 약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이너스 2의 약수를 계산해서 다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항의 절대값의 약수라고 쓰는 게 편하겠다. 그러면 2의 약수를 구하면 되고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앞에서 다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만만한 애가 2의 약수 중에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쉬운 애가 1이죠. 그럼 1분의 1 가능하죠? 그럼 1이에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모두 가능해요? 2도 가능.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애들이 딱 네 가지가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눈에 확 띄는 애가 뭐냐? 무조건 다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다항식의 개수의 합이라는 거는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랑 같다라고 그랬죠? 1을 집어넣는 거랑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수의 합이 먼저 0이 되는지 살펴보면 f1이 0인지 아닌지를 바로 알 수 있죠. 개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1은 안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3차식일 경우에는요. 이 개수들을 3차항과 하나 건너서 1차항의 개수, 또 2차항과 하나 건너서 상수항을 개수와 더했을 때 그 두 개의 값이 같다면 얘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2하고 마이너스 5 더하면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더해도. 아, 그렇다는 얘기는 이 요령을 잘 기억했다가 써먹으시라고. 3차식인 경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되죠. x들의 거듭제곱들에서. 그래서 하나 건너끔씩을 더한 결과가 만약에 같아졌다. 개수를 더한 결과가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무조건 0이 된다. 알았죠? 지금 우린 집어넣었더니 얼마라는 거 알았어? f-1이 0이라는 거 알았어. 아, 찾았어요. 스텝 2가 끝났어. 여기까지가 2번. 그럼 알파는 얼마였구나? 마이너스 1이었구나. f 알파가 0이므로 알파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를 찾은 게 스텝 2가 완성됐어. 그럼 스텝 3에서는 뭘 하라는 얘기냐? f-1이 0이다라는 얘기는 인수 정리에 의해서 fx가 어떤 인수를 갖는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은 존재하겠지만 나머지가 없어서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다항식을 x의 개수가 1로 고정되어 있는 이런 다항식으로 1차식으로 x의 개수가 1이죠. 1. 그런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뭐를 배웠어요? 조립제법을 배웠죠. 그러니까 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인수를 찾기 위해서, 즉 몫을 찾기 위해서 뭐를 조립제법한다? 주어진 다항식 fx를 개수만 떼내서 직접 x 플러스 1로 조립제법으로 나눠본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뭐 하라고요? 위 스텝 2에서 구한 알파로 뭐 해버려라? fx를 조립제법으로 직접 나눈다. 자, 그럼 해보자고. fx의 개수를 뜯어내니까 불러보세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자, 알파 얼마라는 거 찾았어요. 마이너스 1로 이제 조립제법 한다는 얘기가 나눈다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죠. 나눗셈을 하는 방법, 직접 나누기하고 뭐가 있어요? 조립제법이 있었죠. 자, 2 내려오고 곱해서 뭐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 곱해서 더해서 마이너스 2 곱해서 2가 되고 더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0으로 끝나야 잘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녀석 가지고서 우리가 누구로 나눈 거니까 x 플러스 1로 나눈 거니까 그죠?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인수가 된다.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 알파는 x 플러스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fx는 1차식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뭐가 됐다?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 2차식은 또 인수분해가 되나요? 2하고 1, 1하고 2 어떻게 돼요? 안 되나요? 아, 상수항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는 2하고 1, 1하고 2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인수분해가 추가로 되죠? 그럼 x 플러스 1에 뭐 2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2로 나머지 2차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인수분해 공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더라. 알겠죠? 선생님 이게 만약에 4차식인데요. 조립제법 1차식으로 한 번 했더니 3차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녀석이 다시 조립제법에 아까 우리가 뭐를 또 찾을 수 있어요? 새로운 알파를 또 찾을 수 있죠.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에서 알파가 될 수 있는 몇 개의 가능성 있는 애를 나열해놓고 그걸로 또 다시 조립제법을 시도해봅니다. 0이 될 수 있는지. 알겠죠? 이렇게 조립제법이 추가로 더 가능하다면 계속 가능한 녀석들만큼 조립제법을 이어가면 완성이 됩니다. 알겠죠?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단계로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이게 실전 팁 4번에 있는 뭐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인수정리를 이용한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이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지금 요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본 공식들의 인수분해를 한번 다시 되짚어 갈 건데 그 기본 공식의 인수분해라는 거는 어디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곱셈 공식이라는 녀석. 우리가 어떤 다항식들을 전개해서 얻어지는 그 기본 곱셈 공식을 1단원에서 배웠죠. 그 녀석을 반대로 가져가서 전개된 다항식들, 기본 공식들을 다시 원래 상태로 묶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결과만 알 것이 아니라 지금 배웠던 4가지 실전 팁을 이용해서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10분 있다 시작을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기본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 여러분들 그 공통수학의 FM 비법 노트에서 5페이지에 있고요. 첫 번째 얘기.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쉽게 넘어가고요. 복잡한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인수분해로 바꿔가는 그 과정은 선생님이랑 같이 유도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앞서서 우리가 배웠던 그 인수정리라는 내용 그걸 이용해서 한번 많이 활용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얘는 공통인수 m으로 묶었을 때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로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될 만큼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기본 공식들이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뭐랑 같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요.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은요. a 마이너스 b의 제곱. 근데 이거 한번 공식이라서 이거 이렇게 유도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자, 증명해볼까요? 이걸 우리가 1번, 이거 2번이라고 해서 1번만 할 줄 알면 2번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1번만 한번 해볼게요. 좌변에서. a의 제곱 더하기 2ab를 선생님이 ab 더하기 ab로 분리시키고 b제곱으로 만든 다음에 자, 이만큼과 이만큼 두 개의 항식 공통인수가 보여요. 앞에는 공통인수 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a 플러스 b로. 뒤에는 공통인수 뭘로 묶어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b의 a 플러스 b로. 자, 이렇게 되면 다시 두 개의 항에서 괄호 전체가 공통인수가 되죠. 앞쪽에선 누가 남고요? a, 뒤쪽에선 b가 남아서 결국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굉장히 간단한 유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걸 서술형 문제 1번으로 점수 주려고 선생님은 선심 쓰듯이 내셨는데 많은 학생들은 자기가 한 번도 이렇게 유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점수 가져가라라고 준 문제도 그 점수를 못 받아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자기가 써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이 마무리되더라. 자, 2번 동그라미 2번 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요거 말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아주 잘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왔니?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에서 왔어요 라고 바로 알 수 있죠. 왜 그러니까 곱셈 공식의 반대가 인수분해라면서요. 그래서 얘입니다 라고 대답한 애들이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처음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유도해봐라 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유도해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디 선생님 이거를 좌변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저걸 유도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은 저 좌변에 있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a라는 문자에 대한 다항식으로 보고 b제곱을 상수 취급했을 때 얘는 선생님 아까 인수정리를 이용한 인수분해는 꼭 고차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2차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바로 2차식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됩니다. 얘를 fa로 두자. 그리고 나는 뭘 이용할 거라고요? 인수정리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하실 건데요? 아까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fa라고 두면 fx라고 두면은요. f알파가 0이 된 알파를 찾게 됐었죠. 그럼 여기서는 a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바로 0 나오는 게 보여요. 그렇죠. 여기 약수. 그렇죠. 최고차항의 알파가 될 수 있는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a에 관한 최고차항이 지금 개수가 1이니까 5분의 1의 약수분의 상수의 절대값 뭐죠? b 제곱의 약수가 오면 되니까 이때 가능한 애들이 뭐가 있냐?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b도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b 제곱도 있겠죠. 그 중에 내가 누구 집어넣더니 바로 보여요? b. 아, 그래서 알파는 b구나라는 걸 찾은 거죠. 그러면 f 알파는 fb가 돼서 fb가 얼마가 된 거죠? 0. 이거 임으로. 이제 fx는 1차식 뭘로 나누어 떨어진다? x-b로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에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인수를 갖는다? x-b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죠? 그럼 우리가 1차식을 주어진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몫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여기서 바로 뭘로 연결할 수 있다고? 이 문장에서 조립제법으로 이제 연결한다고요. 나눗셈을 하는 그 가장 쉬운 방법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특히 개수가 얼마였을 때 1이었을 때 조립제법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저 녀석을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써주면 개수만 1, 0, 마이너스 b제곱. 왜냐면 a의 1차항의 개수는 0이고 상수항은 그대로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맞습니까? 자, 이거를 뭐로 조립제법한다? b로 조립제법한다. 그럼 1 내려오죠? 곱하면,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몫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마무리할 수 있죠. 따라서 fx는 지금 fx가 아니라 fa죠. 지금 a에 관한 식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요? a-b에. 얘도 a에 관한 1차식이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이런 과정을 인수정리로 자기 손으로 해본 학생이 내가 알기로는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 선생님이 그래서 뭐부터 설명했다? 꿀팁에서 인수정리라는 걸 이용해서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지 먼저 설명한 이유가 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그냥
인수분해 하시오라고 하면은 90% 이상이, 한 95% 정도 이상의 학생이 무조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의 전개식에서 왔기 때문에 역으로 되돌아간 겁니다라고 끝나는 그 정도의 사고력만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인수정리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여기다가 인수정리를 적용하면 완벽한 인수분해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이거 잘 알아두시고. 지금 아까 뭐 90% 이상은 이렇게 안 해봤을 거라고 했는데 좀 과한가 모르겠지만 한 98%, 9% 정도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자, 그럼 계속해서 거기 있는 4번이요.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는 0이다. a 플러스 b의 x. 그러니까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이게 뭐냐, 0이 아니라 인수분해라. 앞선 단원에서 배웠던 그 인수정리라는 게 괜히 배운 게 아니라 그 인수정리가 인수분해의 핵심이었구나라는 걸 4번 하기 전에 생각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4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중3 때 배웠던 기본 인수분해 개수들만 이용해서 얘는 x, x 뭐 개수 쓰면 1, 1 얘는요 a하고 b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결과가 1차 항의 개수와 같아지면 인수분해 마무리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대로 중3 때 배운 거 사용하시면 x 플러스 a, x 플러스 b로 끝나는 인수분해 될 거고 5번도 마찬가지죠. ax 제곱 뭐라고 그랬어? ac x 제곱이야? AC x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의 x 더하기 BD. 이 녀석도 어떻게 해요? A와 C의 곱, 그 다음에 B와 D의 곱. 대각선으로 곱한 결과가 1차항의 개수가 되는지 확인했더니 돼요.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다? AX 더하기 B 곱하기 CX 더하기 D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 다음 6번이요. 이번에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 얘도 뭐냐? 인수분해하면. 그러면 이미 앞선 단원 1단원에서 곱셈 공식으로 저 녀석 어디서 왔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식에서 왔죠. 그래서 결과는 알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거 알아. 근데 그거를 유도해라 라고 하면 많은 학생들이 또 결과는 아는데 유도하라고 그러면 저거 유도 어떻게 이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오늘 배웠던 인수분해의 실전 팁 몇 번에 해당하는 거죠? 3번에 해당하는 거죠. A, B, C 세 문자에 관한 복잡한 다항식이 나왔어요. 세 문자라는, 그치? 그러면 아무 문자는 한 문자에 관해서 차수가 모두 동일할 때는 아무 문자는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걸 여기다 적용해보면 유도할 수가 있어요. 해봅시다.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볼게요. 그럼 A 제곱에 A의 1차 항은 얘하고 얘 두 개가 있어서 2배의 B 플러스 C에 A로 묶어주고 나머지 A가 들어있지 않은 녀석 봤더니 B 제곱 더하기 2BC 더하기 C 제곱을 이걸 상수 취급할 수 있죠. 근데 하필이면 이 녀석이 다시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X 1차 항의 개수가 이 녀석이었는데 절반의 제곱이 여기 왔어요.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A, A. 요 놈은 다시 뭐 B 더하기 C, B 더하기 C.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한 결과가 2의 B 플러스 C가 되니까 기본 인수분해 공식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제곱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 알겠죠? 네. 다 지금 적고 있나요? 유도 과정 중요한 거 적으세요. 그 다음에 7번이요. 여기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가 곱셈 공식에서 7번에 1번, 7번에 2번이라고 놓고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랑 같이 배웠는데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있더라고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인수분해하면 얘가 어떤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으로만 표현이 돼야 되니까 괄호 곱하기 괄호의 꼴로 나와야 된다는 게 머리에 들어있는데 아직 학생들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활용과 인수분해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학생들이 종종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해라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요. 이건 인수분해가 된 게 아니죠. 여전히 다항식이죠.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는 이 녀석을 두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만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그죠? 이건 곱셈 공식의 활용을 외워서 쓴 거예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원래는 뭐야 얘는?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이게 만들어져야 되고 얘는요 A 마이너스 B의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런지 유도해봐라 라고 했어요. 1번. 왜 저렇게 되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가요?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만 가지고 이걸 갑자기 어떻게 만들어내요 선생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아까처럼 곱셈 공식의 활용을 변형해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수 정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유도하는데 1번을 유도하는 증명 1번과 증명 2번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증명은 곱셈 공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가 되고 이거 공통인수 뭘로 묶을 수 있어요? A 더하기 B로 묶어서 그럼 남는 애가 앞에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뒤에는 3AB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증명하는 방법. 두 번째는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한 문자 A에 대한 3차식으로 다항식으로 봤을 때 얘를 뭐라고 놓는다? FA로 두자. 그럼 인수정리 사용하겠다는 지금 포석이 딱 깔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가 F 알파가 0인 A를 집어넣어 알파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서 알파가 될 수 있는 거는 어떤 애가 될지 플러스 마이너스 누구의 약수분해 1의 약수분해 누구의 약수? B 세제곱의 약수다. 그럼 그런 애들 중에 누가 떠올라? B세제곱의 약수 뭐뭐 있으니까 2라고 그 다음에 B하고 B제곱하고 B의 세제곱 거기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 올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세제곱이 전부 알파가 될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딱 보면 A 대신에 뭐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B 집어넣었을 때 0 된다는 게 쉽게 보이는 식이죠. 자 그래서 알파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B구나라는 걸 찾았어요. 이해돼요? 이걸 기억. 그러면 이제 우리는 F 마이너스 B가 0이므로 fx는 뭘로 나눠 떨어진다? 어떤 인수를 갖는다? fa는 어떤 인수를 갖는다? a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갖는다. 그럼 a 플러스 b라는 인수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이게 0 되는 a 값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b니까. 조립대법을 뭘로 한다는 거랑 동일하다? 마이너스 b로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개수만 써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a 세제곱의 개수 1이고요. a 제곱의 개수 0이고요. a 1차항의 개수 0이고요. 상수항은 뭐죠? b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를 다시 뭘로 조립대법한다? 마이너스 b로. 자, 1 내려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b 더해서 마이너스 b 곱해서 b제곱 더해서 b제곱 곱해서 마이너스 b 세제곱 더해서 0 이렇게 끝나죠. 그럼 이거를 이제 fa라고 놓으시고 자, 요 마이너스 b 어떻게 처리해요? 어떤 a 플러스 b라는 인수로 나누었다는 얘기죠. 얘로 나누었다 1차식으로. 그럼 얘는 a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a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인수 정리를 이용해도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와, 인수 정리라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는 거구나. 아주 중요했던 거구나.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요 7번에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에 동그라미 1번 해드렸으니까 동그라미 2번 여러분 집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 곱셈 공식의 활용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도 인수분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뒤로 넘어가시면 8번이 나와요. 8번.
자, 8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제곱에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 8번 1번이라고 할게요. a 세제곱 더하기 3a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뭐 b 세제곱.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바로 알고 있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다. 이거를 만약에 인수분해해라 라고 하면은, 자, 유도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뭘로 묶을까요? 이렇게 두 개 묶어주고 두 개 묶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좌변은 더하기 3ab의 a 더하기 b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그 곱셈 공식에 활용해서 뭐랑 같다고 배웠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근데 뒤에 다시 누가 있으니까 3ab의 a 더하기 b.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지워지고 누구만 남아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근데 그런 방법은 방법 1이고요. 자, 증명 1. 뭔가 얘는 순환되는 느낌이죠. 그죠? 이미 a 더하기 b의 세제곱 공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정확한 증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뭘 써먹을 거냐면은 인수 정리를 써먹을 거예요. a 세제곱 더하기 3b의 a제곱 더하기 3b제곱의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걸 뭐라고 놓을까요? fa로 두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알파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알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뭐분의 뭐예요? 1의 약수분의 누구의 약수? b세제곱의 약수니까 순서대로 써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봤더니 마이너스 b 집어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는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b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3b 세제곱 두 개가 없어지고 여기도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알파는 얼마고? 마이너스 b라서 f 마이너스 b가 얼마라는 걸 찾았어요? 0인 걸 찾았다. 그러므로 무슨 정리에 의해서? 인수 정리에 의하여 누구는 FA는 A 플러스 뭐로? B로 나누어 떨어지겠죠. 맞아요? 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걸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조립제법도 뭘로 할 수 있다? 이걸로 나눗셈을 직접 하는 과정을 조립제법으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개수를 써보시면은 A에 관한 내림차수니까 1하고 3B하고 3B제곱하고 B세제곱 이거를 뭘로? 마이너스 B로 조립제법을 해라. 그럼 1 내려오죠?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B 더하면 2B 곱하면 마이너스 2B제곱 더하면 B제곱 곱하면 B세제곱 더하면 0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FA라고 하고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의 A제곱 더하기 2BA 더하기 B제곱인 이게 다시 누구의 완전 제곱이야? 이게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되면 전체적으로는 뭐가 된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으로 완성이 되더라라는 거죠. 어때요? 아까 유도 과정 1번은 뭔가 이미 알고 있는 공식을 억지로 써가지고 순환되는 그런 양식이었다면 지금 증명 2번은요. 완벽하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순환되는 느낌 없이 깔끔한 인수분해가 끝났죠. 알겠어요? 그래서 누구를 더 강추한다? 2번이요. 그게 8번의 동그라미 1번이었고요. 8번의 동그라미 2번 내용은 뭐였어요? 우리 알고 있는 거 a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 더하기 3 a 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그럼 얘도 뭐라고 놓고 인수분해하면 된다? fa라고 놓고 인수정리 이용해서 인수분해했더니 뭐가 만들어진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만들어지더라. 이것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8번까지 순식간에 쭉 가봤어요. 이번에는 9번 괄호에 있는 인수분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요. 그렇죠? 요거를 지금부터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 과정을 그냥 바로 한번 쭉 써볼 테니까 잘 보세요. 먼저 이렇게 두 개 한번 묶어볼까요? 그럼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로 그죠?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저 빨간색 밑줄 긋은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를 이렇게 써주실 수 있고 이렇게 쓴 다음에 요 놈하고 요 놈을 봤더니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3ab예요.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c의 세제곱하고 c 세제곱은 앞으로 빼고 마이너스 3ab를 공통인수로 묶었더니 a 더하기 b 더하기 여기서 누구 남아요? c가 이렇게 남죠. 왠지 벌써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다시 얘는요. 이 녀석을 통째로 세모라고 보시면 세모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죠. 우리가 세모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죠? 세모 더하기 c 곱하기 세모 제곱 마이너스 세모 c 더하기 c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요. 이렇게 써봅시다. 그럼 세모 자리에 뭐 쓰면 돼요? 그렇죠. 이거 a 더하기 b였죠. 씌우고 하겠어요. a 더하기 b 써주시면은 뭐가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는요.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a 더하기 b의 c 더하기 c 제곱 중간 가로로 묶어주시고 마이너스 3ab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있었다. 그럼 얘는 다시 앞쪽 항과 뒤쪽 항에 공통인수 뭐가 보여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공통인수로 묶어보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앞쪽에서 이제 전개해보니까 요거 a 제곱 b 제곱 c 제곱 먼저 하나씩 쓸 수 있어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 하나씩. 그 다음에 플러스 몇 ab? 2ab 플러스 2ab에다가 요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bc 맞아요? 그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나 ca나 똑같은 거고요. 요거 묶어냈더니 안으로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3ab가 들어가죠. 얘가 마이너스 3ab 이렇게.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 요거 그대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자 얘하고 얘는 계산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로 인수분해가 끝나더라. 자 이런 과정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하시고요. 자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도 우리가 증명 1이라고 할게요. 1. 왜? 얘도 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수정리. 왜냐면 이걸 A에 관한 식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A에 관한 식으로 보면은 A에다가 이거 문자가 지금 몇 개짜리예요? 3개짜리예요. 그죠? 그럼 한 방에 0 되는 애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그럼 얘는 인수정리를 이용하긴 좀 그러네요. 그냥 이거는 증명 1번으로 끝났어요. 알겠죠? 네. 자 이제 10번이요. A 4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 더하기 뭐요? B의 4제곱 이런 거 하라고 했죠? 이거를 인수분해해라. 이게 바로 뭐야? 한 문자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봤을 때 복 2차식이죠. 맞습니까? 근데 A제곱을 T라고 치환해도 기본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2차 항의 개수 부분인 이 부분을 조작을 해서 필요한 만큼 더해주고 빼주는 그런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완전 제곱식 빼기 완전 제곱식으로 식을 정리해라라고 했죠.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그런 짓을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B의 4제곱. 그럼 여기 개수에 A제곱의 개수가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까요? 2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2B제곱. 그럼 얼마가 더 필요했다는 얘기예요? A제곱, B제곱이 더 필요했다는 얘기. 그거를 도로 빼주시면 됩니다. 더해주고 빼주는 이런 조작을 여기다 다 하자. 그럼 앞에 있는 요 4개의 항이 묶여서 뭐가 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요? AB의 제곱이 돼서 이제 이 녀석을
이거를 인수분해하니 가차 공식에 의해서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과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순으로 써줘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요 공식도 결과를 암기하고 있으셔야 되겠다. 여기 10가지 모든 공식들은 이제 기본 공식이기 때문에 굳이 유도하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 결과를 암기하고 사용하시면 되고, 학교에서 만약에 저게 서술형이라든가 수행평가로 유도하는 과정을 쓰라고 한다 그러면 이 비법 노트 공부 열심히 하셨다가 서술형 대비 또는 수행평가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선생님이 교과 과정을 좀 뛰어넘는 발전 팁을 써놨는데, 곱셈 공식 할 때도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인데 이제 그 반대로 가는 인수분해에서도 알아보자. n이 2 이상인 자연수라고 했고요. 발전 팁.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이거 이제 발전 팁 자리에다가 필기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유도할 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몇 개 n이 이제 2서부터 몇 개를 관찰해 나가면서 규칙을 발견해서 그걸 n으로 확장시키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개별적인 어떤 그 n에다가 1, 2, 3 집어넣은 거를 먼저 보고서 규칙을 발견하고 그걸 일반화시키는 이런 논리 전개 과정을 우리가 귀납 추론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먼저 1번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인수분해 이제 할 수 있죠. a 마이너스 b a 더하기 b라고 할 수 있어요. 2번 n에다가 우리가 뭐 집어넣으면 3을 집어넣으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어떻게 되죠? a의 마이너스 b에다가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이 와요. 하나 더 해볼까요? 3번 n에다가 4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도 정리해주면 a 마이너스 b의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b 더하기 a b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된다는 거를, 이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었냐면 일단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그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다시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더하기 b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뭐 한 거야? 전개하면 a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 뭐 나와?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a제곱, 그죠? 다시 이렇게 곱하면 a b제곱, 이렇게 곱하면 이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이해했으면 지우고 얘도 이렇게 되는 애였구나.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났더니 어떤 규칙이 보이는데, 요게 n이 2였을 때, n자리 2 들어갔을 때는 여기 b, a의 몇 제곱부터 출발하고 1제곱. n이 3이 들어갔을 때 여기 몇 제곱부터 출발하고 2제곱부터. 4였을 때는 3제곱부터 출발해서 차수가 계속 a의 0차, 상수가 나올 때까지 차수가 떨어지고 있죠. 2차, 1차, 0차, 그럼 b만 나오죠. 그럼 그런 애들을 가지고 귀납 추론을 해보면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도 그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a 마이너스 b에 괄호 열고 a의 몇 차부터 가능해요? 그러면 그렇지, 여기가 n이면 여기는 n 마이너스 1차부터 가능하면서 차수를 계속 떨어뜨리자, a든. 그럼 다음은 뭐예요? a n 마이너스 2제곱. 근데 b는 그 다음부터 차수가 1차부터 n 마이너스 1차까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이거 곱하기 뭐가 됩니까? b의 1제곱, a의 n 마이너스 세제곱, b의 제곱.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지수끼리 더하면 얼마가 돼요? n 마이너스 1이죠. 또 요놈하고 요놈 더해도 얼마가 돼요? 그게 늘 모든 항이 a, b 두 문자에 관한 몇 차식이구나? n-1차식들이 다 a, b 두 문자에 관해서 유지가 되는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본다면 a가 하나 있으면 b는 뭐가 돼야 되고 1차니까 n-2차가 돼야 합해서 똑같이 n-1차가 유지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마지막에 이게 a가 0차가 되면 b는 n-1차로 이렇게 끝나겠죠. 됐니? 그래서 요게 a n제곱 마이너스 b n제곱의 일반적인 인수분해 공식이 되더라. 특별히 a가 x고 b가 1일 때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럴 때가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의 n 마이너스 1제곱, x의 n 마이너스 2제곱, x의 n 마이너스 3제곱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x 더하기 5까지 1까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서 쓰는 경우가 항등식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요 특별히라고 한 부분에다가 더 박스 쳐놓고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이 정도 내용의 인수분해까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수학 전문학원 다닌 거다라고 쌤이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시고, 요 발전 팁이 발전 팁 박스 1번, 그 밑에 박스 2번도 알려드립니다. 자, 거기 박스 2번은 요건 아무 데나 성립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전제 조건 하에서만 성립하는 인수분해 공식인데, n이 3 이상인 홀수일 때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3 이상인 홀수일 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을 전개하는 방법인데, 얘도 규칙을 한번 보면요. 1번, n이 얼마일 때? 3일 때 봅시다. 그럼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은요.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이요. 맞죠? 2번, n이 5일 때 볼게요. 그러면 얘는 a의 5제곱 더하기 b의 얼마? 5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것도 내가 a 더하기 b로 나누었을 때 여기 몫을 구하려면 뭐 해보면 돼요? 조립제법 해보면 되죠. 어떻게? 1. 그 마이너스 b를 집어넣으면 0 되니까, 그지? 개수를 쓰면 1에 4창, 3창, 2창, 1창까지가 0이고 상수가 b의 5제곱. 얘를 뭘로 조립제법한다? 마이너스 b로 조립제법한다. 1 내려오죠? 곱해서 얼마? 더하면, 곱하면, 더하면 b제곱, 곱하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플러스 b의 대제곱, 플러스 b의 대제곱, 마이너스 b의 5제곱, 0. 나머지. 그러면 이만큼이 뭐가 돼요? 몫이 되는 거죠? 이걸 a에 관한 몇 차식으로 보는 거야? 0차, 1차, 2차, 3차, 4차죠? 그럼 그렇게 해서 a 4차식으로 냉차 정리하면 4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의 b, 더하기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ab의 세제곱, 더하기 b의 4제곱. 이렇게. 이해했어요? 예. 그럼 이런 식의 과정이 홀수일 때마다 계속 된다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조립제법으로 몫을 구한 이 과정은 우리 생략 지우기로 하고, 이런 애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규칙을 봤을 때 항상 앞에 1차식 뭘로 인수가 존재할 거고 a 더하기 b가 인수로 존재할 거고, 여기 보세요. 3일 때 몇 차부터? 2차부터. 5일 때 4차 홀수였을 때 내림차수를 쭉 정리를 해주시죠. 그죠? 그럼 여기 4차니까 항은 몇 개가 있고요? 5개. 3차일 때는 몇 개? 3개. n이 3일 땐 여기 인수 몇 개? 항이 몇 개? 3개. 5일 때는 인수 몇 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애들이 점점 차수가 줄어들어져. 그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끝나죠. 홀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일 때도 홀수니까 플러스로 끝나죠. 마지막이. 그럼 이 규칙이 계속 n까지 반복됐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랑 선생님이랑 같이 이걸 메꿀 수 있어요. 뭐가 되죠? a 더하기 b에. 여기 n이었을 때 몇 차부터 출발한다? a n-1차부터 출발해서 개수가 플러스였으니까 다음은 뭐? 마이너스. 그 다음은 플러스. a는 차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고요? a n-2제. b는 이제부터 차수가 1씩 올라가니까 b의 1제곱. 그다음 얼마가 되죠? a n-3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맨 마지막에 뭘로 끝난다? 개수가 플러스 b의 뭘로? n-1. 그 바로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마이너스 a 곱하기 b의 n-제곱이 이렇게 있었겠죠. 따라왔니? 자,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언제만 가능하다? 홀수에다가 빨간색으로 별표. n이 3차 이상이 홀수일 때만. 그럼 선생님 n이 짝수일 때는 그럼 인수분해 안 되나요? 안 돼요. 저런 식으로. 알겠죠? 예,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대단원, 세 번째 대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인 인수분해라는 단원의 실전 팁들과 그것들을 바탕으로 기본 공식들 유도까지 완벽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발전 팁으로 교과 과정을 뛰어넘는 내용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 웬만한 문제는 선생님이 RPM에 있는 대표 문제하고 거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드리면서 같이 해봤죠. 나머지 문제는 기본 공식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를 먼저 내드리면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 날까지 인수분해를 끝내오세요. 지금 진도가 너무 느려요. 목요일 날까지 인수분해를 전부 다 끝내오세요. 자, 그럼 남은 시간은 한 5분만 쉬어서 물 한 잔씩 마시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센 C단계 문제 풀어온 게 있을 거예요. 자, 그거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